아빠가 죽은 날 나는 정말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다. 골목거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길을 하염없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기댈 사람도 돌아갈 집도 없다고 믿었다. 그렇게 혼자 되뇌이며 배회하던 그날 밤 분명 문 닫은 줄 알았던 빵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단 한 장의 쪽지,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던 아빠의 인생, 아빠가 숨겨온 삶이 시작된 곳. 소은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소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편의점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편의점 안은 늘 형광등 불빛만 밝았고 그 불빛 아래에서 소은은 하루를 버텼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어깨에는 생활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부터 소은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통지서는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갔고 병원비 고지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스칠 때조차 소은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으셨죠. 괜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산소줄을 코에 꽂은 채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금방 나아. 내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빠가 더 힘들다. 소은은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했고 그게 당연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 소은은 어른이 되는 방법을 너무 빨리 배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매일같이 일을 나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작은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이것저것 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조금 일찍 와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조금 일찍 올게. 그 약속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소은의 휴대전화는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소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말만이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처럼 마지막 자리도 소박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고 소은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날 밤 소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구두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검은 외투 주머니 속에는 병원에서 건네받은 유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소은이 처음 보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받았을 때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비는 유난히 차갑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오르내리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소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분명히 문 닫은 지 오래된 빵집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월급날이면 꼭 데려가던 곳이었죠. 빵 하나를 사주면서도 괜히 미안해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아직 문 닫았잖아. 소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빵집 안쪽에서는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보였습니다. 소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외투 주머니 안에서 봉투가 축축해진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소은은 걸음을 멈추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빵집에 가보거라. 소은은 한동안 쪽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인지, 왜 하필 그 빵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과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남겨? 소은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떨렸습니다. 빵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소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소은은 천천히 빵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오래된 빵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히 닫혀 있어야 할 가게에서 살아있는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소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쪽지는 분명히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소은이 문을 밀자 빵집 안의 공기가 먼저 그녀를 감쌌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공간에는 뜻밖에도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에 소은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빵집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빵이 많지 않았지만 먼지가 쌓이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선반과 계산대는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조용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한 발짝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빵 냄새는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누구 계세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고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계산대 뒤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가느다란 불빛 아래에서 한 노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놀란 기색보다는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젖은 외투 끝을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요. 여기 문 닫은 줄 알았는데요. 노년 여성은 소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소은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렇죠.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닫았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설명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소은은 계산대 너머를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빵집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은 사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소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노년 여성은 소은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아주 짧은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요? 여성은 되묻듯 말했습니다. 소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빠예요. 그 말이 빵집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처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노년 여성의 손이 계산대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오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등을 보인 채 서 있던 그녀는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소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빵집, 그리고 이 노년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소은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남겼어요. 노년 여성의 시선이 쪽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쪽지를 집어드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쪽지를 읽는 동안 빵집 안에는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여성의 눈동자가 글자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과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은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많은 걸 혼자 짊어졌어요. 소은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왔던 삶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여기서. 소은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자주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빵 냄새만 맡다가 가는 날도 많았죠. 그 말에 소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집을 나서던 아침들, 이유 없이 피곤해 보이던 얼굴. 이 빵집은?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빵집은? 노년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소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년 여성은 계산대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쪽지 원래 거기 두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요. 소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이 만남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뭘 해야 하죠? 소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노년 여성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다가 빵집 안쪽의 작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소은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시간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년 여성이 먼저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빵집 안에 오래 쌓인 시간을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 늦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 안쪽은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밀가루 자루와 오래된 제빵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벽 한쪽에는 낡은 나무 선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자들로 향했습니다. 각 상자 앞면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유난히 눈에 익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노년 여성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오래 다뤄온 물건을 대하는 익숙함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여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숨 고르러 오는 곳이었죠. 소은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년 여성은 상자 뚜껑을 열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 접힌 종이들, 그리고 빛이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 빵집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찍힌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소은은 사진을 하나 집어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들 여길 다녀간 사람들이에요. 노년 여성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정은 다 달랐지만 마음이 무너진 날에 꼭 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소은은 다시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상자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달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소은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듯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뭘 했어요? 노년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빵 냄새만 맡다가 가기도 했죠. 소은은 아버지가 말없이 집을 나서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들이 모두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여성은 말을 이으며 상자 속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밀가루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빵 반죽의 양, 굽는 시간, 실패했다는 짧은 메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빵을 만들었어요? 소은은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땐 이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사정이 생겨 그만뒀지만 마음은 늘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 말은 소은에게 큰 파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과거가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한테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노년 여성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 나이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겠죠. 소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와 함께 남기지 못한 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소은이 묻자 여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집에 가져가지 못한 마음들이에요. 소은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 누군가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 소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글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빠 거죠?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 집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소은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저를 여기로 오게 한 거예요? 노년 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빵집 안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그 사람이 버티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은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선택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빵집 바깥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노년 여성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와요. 소은은 놀란 눈으로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성은 낮게 덧붙였습니다. 소은은 다시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빵집 안에는 아버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사연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는 단순한 추억의 흔적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다는 것을요. 작업실 문을 닫고 다시 빵집 안으로 나왔을 때 소은은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남겨둔 시간들이 마치 이제서야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빵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그 조용함이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숨결과 사연이 공기 속에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계산대 뒤로 돌아가 천천히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반복해온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븐 쪽으로 가더니 작은 트레이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막 구워낸 듯한 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고르지 않았고 한쪽은 살짝 눌린 흔적도 있었지만 김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노년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빵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끝까지 완성은 못했죠. 그래도 버리지는 말라고 했어요. 소은은 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반죽을 만지며 서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 안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게. 소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노년 여성은 빵을 소은 쪽으로 천천히 밀어 놓았습니다. 믿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남겨진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던 거죠. 소은은 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소은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노년 여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빵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다른 계산대, 오래된 시계까지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제일 겁쟁이가 돼요. 자기 인생이 흠투성이인 걸 들킬까봐.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서 애써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중년 남성 하나와 또래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불이 켜져 있네요. 노년 여성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요. 올해는 못 있어요. 그들은 소은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는 묻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열대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고 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소은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세계가 이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빠 말고도. 소은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던 거죠?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넘어질 데가 없으면 이런 데라도 있어야죠. 그 말에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빵집 안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노년 여성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이제 못 오세요. 남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소은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소은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인생에도 남아 있었네요. 노년 여성은 천천히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맡기고 간 거예요. 소은은 열쇠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노년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차례니까요. 빵집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소은의 마음은 서서히 다음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빵집의 불빛이 꺼진 것은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노년 여성이 먼저 불을 끄고 소은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열쇠는 외투 주머니 안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그 무게가 마음까지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골목, 함께 넘었던 계단이 하나하나 눈에 밟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소은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에 배어있던 세제 냄새, 오래된 나무 가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빠. 부르는 순간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빵집 안의 상자들과 봉투, 그리고 열쇠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그곳으로 보냈는지, 머릿속에서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소은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병원 원무과입니다. 그 한마디에 소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전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서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비용, 남아있는 절차들. 지금 오실 수 있을까요? 소은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현실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소은은 계속 주머니 속 열쇠를 만졌습니다. 빵집의 열쇠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소액대출, 미납된 공과금,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소은의 귀에는 숫자만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다 해야 하나요? 소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셔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소은은 상담실을 나서며 한동안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차가운 바닥이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 점장이었습니다. 소은아, 이번 달 스케줄 말인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안한데 인원 줄여야 해서. 그 한마디에 소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다리가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다 한꺼번에 와? 소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서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더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고지서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것들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빵집 열쇠가 그 옆에 놓였습니다. 아빠, 이것까지 나보고 하라는 거야? 소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만 다 남기고 가? 말이 끝나자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소은은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노년 여성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번호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노년 여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은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솔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괜찮아요. 아빠가 남긴 게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년 여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한테 열쇠를 남긴 거예요.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쇠요? 도망칠 문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문을 열라고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은은 열쇠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빵집 문을 여는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불이 켜져 있던 그 밤의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그런 걸 할 힘이 있을까? 소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빵집이 있던 방향에 불빛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은 위로라기보다는 선택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결심하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짐은 빚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소은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들과 열쇠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어젯밤보다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 있던 자리, 밥을 먹고 신문을 접어두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문득 그 단단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빠는 도망치지 않았지. 소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무섭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버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빵집 열쇠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은은 결국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고지서들은 그대로 두고 열쇠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가야 할 곳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빵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간판은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은의 마음은 전날과 달리 덜 두려웠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열었을 그 문이 이제는 소은의 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빵집은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상태였지만 공기에는 어제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그녀는 소리를 내어 말해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빵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년 여성이 들어서며 소은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일찍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소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 말에 소은은 작게 웃었다가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웃음 뒤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은은 계산대에 손을 얹은 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나고요. 노년 여성은 밀가루 자루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도 늘 손을 떨었어요. 그녀는 소은 앞에 작은 볼을 놓았습니다. 해볼래요?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씻고 돌아와 볼 안에 밀가루를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렇게 노년 여성은 천천히 반죽을 만지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동작은 분명했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밀가루에 물을 부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숫자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했을까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네. 노년 여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늘 여기서 멈췄어요. 왜요? 겁이 났겠죠. 그래도 매번 다시 만졌어요. 그 말에 소은은 반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반죽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빵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소은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열었네요. 노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요. 여성은 소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 딸이시죠? 소은은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성은 짧게 말한 뒤 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소은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단지 집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죽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빠가 왜 이걸 놓지 않았는지 소은은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노년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집 안에는 다시 빵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과거를 붙잡는 향이 아니라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을 예고하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반죽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도망치는 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라는 문이라는 말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빵집 문이 닫히자 안쪽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기고 오븐의 열기와 남은 빵 냄새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계산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반죽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그 촉감이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년 여성은 오븐 앞에서 타이머를 확인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빵집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빠르네요. 노년 여성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손이 느렸는데 어느 날부터는 반죽을 놓지 않더라고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중간에 몇 번이나 망칠 뻔했어요. 망칠 뻔한 게 아니라 노년 여성은 빵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망친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만졌잖아요. 그 말에 소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남겨둔 실패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적어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븐에서 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년 여성은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과 함께 빵 냄새가 한꺼번에 퍼졌고 소은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소은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서 버텼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노년 여성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유 하나쯤은 필요하거든요.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냄새 하나로 하루를 넘겨요. 소은은 빵을 하나씩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양은 고르지 않았고 색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빵들은 분명 살아있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빵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책임자분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노년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남성은 명함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건물 관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 소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숫자들, 고지서의 금액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여긴 원래 장기간 폐업 상태로 분류돼 있었는데 남성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출입 기록이 있어서요. 노년 여성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유지하실 건지 정리하실 건지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남성이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빵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노년 여성은 대답 대신 계산대 아래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맡기고 간 거예요.
소은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임대 계약서, 사본과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세요. 못하겠으면 그만둬도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소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라고도 이어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선택을?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년 여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인생을 평생 후회했어요. 그래서 당신만큼은 직접 고르길 바랐을 거예요. 그 말에 소은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도 빚도 아니라 선택할 권리였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빵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침에 들렀던 젊은 여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그녀는 진열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만든 거예요. 여성은 빵을 집어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던 냄새랑 비슷하네요. 그 말에 소은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열어도 될까요? 노년 여성은 소은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될 것 같네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빵집에는 다시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빵을 사서 말없이 나갔고 누군가는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건 가게 하나가 아니라 무너질 때 잠시 기대 설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오븐의 열기 속에서 진실은 빵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빵집의 아침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금속 소리가 골목 끝까지 길게 울렸고 소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 수도 있지만 소은에게는 이제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셔터가 끝까지 올라가자 아직 차가운 아침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소은은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오늘은 두려움보다 책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불을 켜자 빵집 안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따뜻한 전구빛이 공간을 채웠고 그 불빛 아래에서 진열대와 계산대, 낡은 시계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을 자리, 노년 여성이 늘 반죽을 만지던 자리, 그리고 이제는 소은이 서 있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노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챙겨 두르며 소은을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기 오면 그래도 숨은 쉬어지는 것 같아서요. 노년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소은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어요. 힘들수록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죠. 소은은 앞치마를 매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반죽을 준비하는 동안 빵집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얼굴을 비췄던 중년 여성, 잠시 쉬다 갔던 젊은 남자, 그리고 처음 보는 노부부까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불이 켜져 있길래 노부부 중 여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네. 소은은 아직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연습 중이에요. 남자는 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빵이랑 비슷하네요. 그 한마디에 소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비슷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오 무렵 빵집 안은 잠시 분주해졌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줄이 길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서로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시 빵집에 들어섰습니다. 소은은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에 대해 남자가 말을 꺼내자 소은은 계산대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년 여성은 말없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 선택은 이제 소은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부족한 게 많아요. 소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경험도 없어요. 남자는 표정 변화 없이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없애고 싶지는 않아요. 여긴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자리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빵집 안의 사람들마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열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 말은 조건이자 기회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소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노년 여성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도망치지 않은 것만으로도요.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빵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진열대에는 빵이 거의 남지 않았고 바닥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소은은 계산대 아래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씨. 미안하다. 소은은 쪽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제가 이어서 할게요. 노년 여성이 불을 끄려다 말고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불을 꺼도 될까요?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두고 싶어요. 밤이 내려앉아도 빵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만 그곳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소은은 문을 닫고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빛도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무너지지 않도록 잠시라도 불을 켜두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은 소은이었습니다.